네. 많이 망설였는데, 이번 영상. 예. 그냥 저지르고 봅시다. 예. 오늘 할 내용은 이 점프 구성에 대한 얘기고, 이것에 대한 저의 어떤 이론이라고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저의 가설을 넘어서, 제가, 하얀 안개 버전의 정규 이론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은 제가 말하는 이 점프 구성에 대한 이론은요, 핵심은 이거예요. 첫 번째, 좌우 구분. 두 번째, 강약 조절입니다. 이 무슨 소린가 싶죠? 점프 구성 이론이라고 하면 뭐 러츠가 어쩌고 뭐 플립이 어쩌고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좌우 구분과 강약 조절이에요. 이미 제가 앞에 몇 개의 영상들을 만들어 온 건 다 이어지는 겁니다. 러츠, 플립, 룹이 오른쪽 다리의 힘을 주로 쓰는 점프라는 것이고, 살코, 토르브, 악셀은 왼쪽 다리 점프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말이죠. 우리 인간의 이 근육이라는 이 구조상 한쪽 다리에 계속 강한 힘으로 점프를 연속해서 뛰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건. 그래서 어느 정도 점프를 뛸 때 순서를 좌우의 어느 정도의 지그재그 구성이라던가 또는 연속해서 강한 점프를 뛰지 않도록 배치를 하는 이런 강약 조절, 즉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점프 구성 이론의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 이걸로 끝났어요, 사실은. 이 설명으로 원래라면. 이걸로 원래라면 끝나는 건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이 개념을 블로그에서는 거의 10년 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0년 넘게. 실제로 저는 김연아와 아사나마오의 이런 점프를 보면서 만든 이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왜 김연아가 이기지? 우리는 김연아의 점프를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아사다마오의 연기를 보면 불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분명히 재능이 엄청나게 좋은 선수들인데 왜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른 느낌을 주게 될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밴쿠버 올림픽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명확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개념들이 처음에는 제가 이거 뭐라고 할까? 김연아와 아사다마오를 비교할 때는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잘 맞아 들어가서 괜히 어깨가 으쓱하고 말이죠. 역시 난 천재야라는 약간의 자뻑도 하면서 있는데 어느 순간 안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론이. 어느 순간 안 맞더라고요. 케이틀린 오스먼드나 그레이시 골드까지도 잘 먹혔어요. 이 개념이. 근데 누구부터 안 맞아 들어갔느냐? 메뎁, 메드베데바, 자기토바, 투르소바, 셰르바코바, 발리에바 이런 애들한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기묘한 기시감을 느낄 수 있죠. 김연아, 아사다마오, 케이틀린 오스먼드, 그레이시 골드 모두 빅점퍼입니다. 메뎁부터 해서 러시아 애들 전부 뚜베리즈 애들이죠. 모두 회전력을 기반으로 해서 트리플은 모두 작은 점프를 뛰는 아이들이에요. 트리플 러츠 이하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죠. 일정 이하의 작은 형태의 점프에서는 이 강약 조절이나 좌우 구분의 성격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제 말뜻.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이론은 폐기할 가설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가설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저는 이걸 그냥 정규 이론화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에요. 저한테. 저한테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누구한테 어떤 뭐랄까 다른 누군가의 어떤 아이디어도 아니라 이건 제가 만들어낸 아이디어예요.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고요.
먼저 김연아와 아사다마오의 구성을 볼까요? 자, 김연아의 경우는 러츠 플립이 3번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트리플 러츠 이하의 선수죠. 김연아는 트리플 악셀 이상이 없으니까. 트리플 러츠까지 뛰는 스케이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기초점을 올리려면 러츠 플립이 2번씩 들어가는 게 가장 좋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러츠 플립이 모두 2번 들어가면 연결 트리플 토가 1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 당시만 해도 시퀀스 점프에는 페널티가 있잖아요. 점수 페널티가. 시퀀스가 상향 버프된 게 22, 23 시즌을 앞두고입니다. 즉 지난 시즌부터예요. 그러니까 시퀀스 점프가 상향되어서 기초점 하락이 없는 게 지금 이제 겨우 2번째 시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시퀀스 구성이 그리 많지 않아요. 자, 그리고 김연아의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면 이 러츠 플립이 모두 강하게 뛰는 점프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츠 0.6566, 그 다음에 이것도 0.62, 이것도 0.63, 뭐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혜인이나 김채연 신지아들한테서 얘기하던 그런 채공 시간이 약간 귀여워 보이죠? 수치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점프를 이렇게 강하게 뛰니까 김연아가 3번밖에 못 넣어요. 체력적으로도. 심지어 이 마지막 트리플러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김연아의 그 시니어가 아니라 주니어 때부터 가장 김연아를 괴롭혔던 점프 중에 하나입니다. 실패 확률이 생각보다 높았던 점프예요. 요 점프가. 왜? 요거 2번만으로도 힘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김연아가 러츠 플립에서 플립을 한 번 더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즉 뭡니까? 0.6초 중반대를 3번을 뛰니까 4번은 안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거기다가 김연아는 트리플 룹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 다리 트리플이 3번밖에 없어요. 참고로 신지아 같은 경우는 이게 5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뭐 이건 나중에 가서 얘기하고요. 자, 김연아는 오른쪽 트리플이 3번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점프들은 왼쪽 다리 구성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연결 트리플 점프에서 기초점이 높은 걸 좀 찾아본다면 트리플 토가 있고 트리플 룹이 있는데 트리플 룹은 못 뛰니까 트리플 토, 그 다음에 더블 토, 더블 룹, 그 다음 낮은 게 더블 토죠. 연결 점프에 더블 토만 들어가는 게 가장 손해예요. 점수도 안 좋고. 그래서 김연아의 경우를 보면 더블 토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강약을 보더라도 이 빨간색이 강하게 뛴 점프거든요. 강하게 2번 뛰고 나서 약을 들어가고 그 다음 강 다시 약이죠. 그 다음 강 약이에요. 즉 전체 구성을 보더라도 오른쪽 편의 점프가 3개밖에 없어서 생긴 왼쪽 점프 편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전체 구성으로 보더라도 강약 조절을 통해서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자, 0.6566 이게 0.58 강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점프 이게 0.62 정도고요. 그 다음 이것들을 작게 띄었죠. 예, 왼쪽 다리 점프. 제가 앞에도 얘기했죠. 러시아 애들한테 특히 뚜베리즈 애들 트리플이 일정 이하의 낮은 높이에서 회전력 기반으로 돌던 애들은 이런 지그재그 구성이나 강약 조절 필요 없이 그냥 막 뛰어도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게 대략 어느 선이냐? 0.53에서 0.56초 사이의 트리플들은 연속된 구성에서도 별로 문제가 없더라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날착지죠. 거기다가 날착지를 주로 쓰는 뚜베리제들은 0.53에서 0.56만 되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회전 속도도 빨랐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런 것을
신경 써가면서 배치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가 봅시다. 네. 대략의 느낌을 아시겠죠? 더블톱 더블룹은 3점이에요. 참고로 여기 X 돼 있는 건 후반부 보너스 점수가 있는 건데 보너스 점수 붙기 전에 원래 기초점만 적어놨어요. 제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이때는 밴쿠버 올림픽 때 거기 때문에 기초점이 지금과 다릅니다. 러츠가 지금 5.9인데 여기는 6.0 돼 있죠. 토롭이 지금은 4.2인가 그런데 4.0이 돼 있고요. 플립이 5.3인데 5.5로 돼 있고. 예, 이거는 밴쿠버 올림픽 때 기준으로 한 기초점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좌, 좌. 근데 여기서 좌가 4번 좌가 3번 연속 들어가죠. 그런데 약강약으로 강약 조절로 회피해가죠. 그냥 보더라도 더블 악셀에 트리플 토가 붙는 요게 기초점이 높잖아요. 그죠? 요런 거는 강으로 뛰고 조금 떨어지는 건 약으로 뛰고 예, 트리플 살고 약으로 뛰는 거죠. 예. 이거가 0.56초 이하고요. 이게 0.6초 가까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서 0.58초가 나와서 그런지 이거는 0.5657 정도 나왔거든요. 그 다음 이건 0.5초 초반이에요. 확 떨어지죠? 이게 다시 0.6초로 올라가요. 그 다음 이건 0.5초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다시. 즉 김연아의 점프 구성을 보면 좌우 구성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지만 왼쪽으로 치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부분을 강약 조절로 회피해 나갔다. 그리고 연결 점프에서 최악의 구성인 더블토를 없앴다라는 거죠. 더블토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아사다마오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사다마오는 회전 속도에 있어서 엄청난 페널티를 먹었어요. 잘 보면 빨간색이 연속으로 4개가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아사다마오는 요것도 다 왼쪽 다리가 아니라 다 빨간색을 넣어야 할 만큼 모든 점프에서 강약 조절이 없어요. 왜 그렇느냐를 봐야 되는데 자, 트리플 악셀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약이 될 수 없잖아요. 중간도 없어. 이건 강으로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 애들처럼 11프레임 이하로 뛴다면 이것들이 한 0.62, 63만 되면 아주 널널하게 떨어져요. 아주 널널하게. 그런데 아사다마오의 회전 속도 소요 프레임은 12프레임 정도입니다. 그래서 0.65가 되면 회전이 여유가 없어요. 간당간당합니다. 회전을 좀 여유있게 채우려면 0.66 이상이 되어야 돼요. 이 점프들이. 그래서 잘 보시면 연결 트리플 토가 없어요. 왜? 연결 트리플 토는요. 단독 트리플 토보다 훨씬 힘들어요. 채공 시간이 안 나와요. 같은 기준에서. 그러면 회전 부족 판정이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아사다마오는 트리플 악셀을 띄고 나서 오는 연결 트리플 토에서 회전 부족 판정을 받았던 적도 있고요. 꽤. 그 다음에 그런 회전 부족 판정이 안 나왔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회전 부족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지금 보면 더블룹으로 처리했죠. 예, 더블토 피해가기 용도입니다. 이건 겨우.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더블토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트리플 악셀의 랜딩이 안정감이 없었잖아요. 이 당시 아사다마오가. 트리플 악셀의 성공률이 90%가 넘어간다면 더블토가 아니라 여기를 더블룹을 쓸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뭐 트리플 토를 넣든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회전 속도 느려. 채공 시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 그걸 2번 연속을 뛰었어요. 그 다음에 오는 왼쪽 다리 점프가 정상일 리가 없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참고로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아사다마오의 회전 속도 소요 프레임을 잠깐 봅시다. 자, 이거는 밴쿠버 올림픽 쇼트예요. 쇼트. 참고로 쇼트의 트리플 악셀이 프리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쇼트에서의 트리플 악셀은 아사다마오 커리어 내 전체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수행도입니다.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자 반바퀴 돌았죠? 반바퀴 돌았는데 다리가 풀려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뛰는 학생 선수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다시 반바퀴 돌았을 때 이제 좀 모였죠. 그런데 다리 틈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넘어가서 이제 최대 회전 속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 여기서부터 재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12프레임입니다. 김유재, 김유성은 여기서 12하죠. 이 구간에서 회전 속도가. 자, 그 다음에 그럼 플립을 볼까요? 플립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반바퀴 한 바퀴예요. 자, 여기서부터 재야 되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안 돌았어요. 다섯. 15프레임 가깝죠. 플립이 지금 한 바퀴 도는데 기존 회전 소요 프레임이 15프레임이 가깝다고요. 15프레임. 그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혜인 요거랑 비슷하죠 지금. 내가 왜 이혜인이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자, 일반적으로 여싱의 경우 양쪽 러츠가 모두 심각한 롱 엣지가 아닐 경우, 그리고 러츠가 아웃 엣지가 제대로 돼 있을 경우, 그리고 러츠가 아웃 엣지가 제대로 돼 있는데 플립이 심각한 롱 엣지가 아닌 어텐션 근처만이라도 가는 선수. 예를 들면 신지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러츠보다 플립과 룹이 미세하게 더 빨라요. 미세하게.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지아의 경우 13프레임이라고 얘기했죠. 러츠 플립이. 그러나 실제로 보면 플립과 룹은 12.8에서 13의 느낌이고요. 러츠는 13에서 13.2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미묘하게 러츠가 느려요. 반대로 플립과 룹이 빠르다는 거죠. 자, 그럼 아사다마오는요. 이 플립은 아주 딥 인 엣지죠. 러츠 롱 엣지죠. 그리고 러츠를 아웃 엣지로 못 띄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면 이 아사다마오의 15프레임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네? 이 플립의 15프레임이라는 거는 뭘로 봐야 되느냐? 러츠도 이것보다 더 빠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러츠가 만약에 아웃 엣지가 되면 더 느리면 느렸지 더 이것보다 빠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러츠 플립에서 회전 소요 프레임이 15프레임이다. 힘을 아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트리플 플립이나 룹 또는 러츠에서 계속 강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이게 지금 제가 빨간색을 안 칠해놨지만 이게 빨간색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힘을 엄청 뺐죠? 트리플 토 못 붙여요, 이제 여기에서는. 트리플 토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단독으로 빠진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러츠 롱 엣지라서 못 넣죠. 러츠를 롱 엣지라서 못 넣으니까 플립이 원래 2번 넣었고 플립 2번 넣고 룹을 넣었는데 이것들이 모두 강으로 가는 거예요. 강으로 가. 근데 강으로 갔는데 3번호를 가야 돼. 김연아는 강이 2번이죠. 연속으로 3번이 안 가요. 여기서 3번째 들어가려니까 이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운그레이드죠. 이게 지금 이 기호가 지금은 언더지만 이 당시는 다운그레이드입니다. 기초점 하락됐어요. 물론 여기 적은 건 기초점 하락되기 전에 점수를 적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언밸런스 하냐고요, 이게. 이 과정이. 애초에 성공 가능성이 애초에 없는 구성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즉, 심판이 회전 부족 판정을 잡겠다, 엣지 판정을 잡겠다라고 작정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점프 구성. 0.6초대 초중반도 아니고 0.6초대 중후반으로 가야 되는 점프예요, 이게.
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 왔을 때는 오른쪽과 왼쪽 다리가 모두 다리가 풀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 밴쿠버 올림픽 때의 이 토록을 보면 왼쪽 다리에 발 뒤꿈치가 내려앉아서 걸렸거든요. 점프를 들어가서 실패한 게 아니라 점프 도입 선행 동작에서 왼쪽 다리에 발 뒤꿈치가 내려앉으면서 빙판에 걸렸다고요. 제가 보는 해석은 그냥 다리가 풀렸어요. 양쪽 다리 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언밸런스함이 왜 생겼습니까? 회전 부족, 그러니까 회전력이 느렸고 러츠에서 치명적인 롱 엣지가 있어서 이런 비정상적인 점프 구성이 된 거예요. 엣지 문제가 없었고 회전 속도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둘 다 토착지이기 때문에 뭐 날착지라든지 날비틀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회전각을 버는 그런 요즘 아이들의 스킬은 없었어요. 이 당시 옛날 스케이터라서. 엣지 문제가 없었고 회전력이 느리지 않았다. 엣지 문제가 있고 회전 속도도 느렸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이 영상을 왜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곧 이어서 다룰 이 세 명을 얘기하면서 신지아가 한국의 에이스인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김지유를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에요. 사실 신지아 종합선수권 때부터 지금까지 만드는 모든 영상은 김지유 때문에 만드는 영상이에요. 김지유 때문에. 김지유를 직접 다룰 수 없어서. 자, 트리플 악셀을 안 뛴다고 치더라도 러츠 플립에서 회전 속도가 느린 스케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사다 마오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가다가 케이틀린 오스먼드 그레이시 골드 갔을 때도 저의 이런 개념이 잘 먹혔어요. 이런 해석이 잘 먹혔다가 러시아 애들로 오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점프가 막 3개, 4개씩 연속으로 가고 해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럼 그 개념이 뭐냐? 예. 요걸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러시아 애들은. 얘네들은 다 지금 0.6초가 우스운 애들이거든요. 채공 시간이. 0.6초가 우스워서 막 그냥 거기 중후반까지 가는 애들의 지금 대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과 해석이 잘 먹혀요. 근데 러시아 애들로 오면 트리플이 0.56초 이하에서 놀고 날착지 하죠. 프리로테 많이 하죠. 아사다마오의 프리로테는 프리로테도 아니야. 러시아 애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포함되니까 우우우우 자자자자 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폐기하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한때는. 이 차이를 이해를 미처 캐치하지 못했을 때는. 근데 이걸 캐치하고 나서는 이제는 구분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선의 임계선에서는 이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중요해진다라는 거. 이런 구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이제는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참고로 이거는 최근에 점프 구성입니다. 신지아의 경우는 종합선수권 때 거의 지금 2시즌 가량을 쓰고 있죠. 이 구성을. 참고로 요거는 김채연과 이혜인은 최근 4대륙이나 종합선수권 때 구성을 가지고 온 거고요. 점프 실패는 가리지 않고 그냥 기초점들을 그냥 그대로 넣었습니다. 다 인정받았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이 3명의 구성은요. 기본적으로 기초점을 중점으로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빗점프 요소에 대해서 약해요. 빗점프 요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점프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빗점프 요소는
생략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참고로 신지아 이 구성은 지금 2시즌째 쓰고 있는 구성입니다. 즉, 이 구성이 만들어진 건 22년 주니어 월드가 끝나고 22, 23 시즌을 앞두고 룰 개정이 있었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퀀스 관련된 거였는데 점수 하락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블 악셀을 시퀀스로 붙였을 때 3.3이 붙습니다. 이전에는 3.3이 안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결 점프에서 가장 기초점이 낮은 더블토를 김연아는 없앴다고 얘기했죠. 아사다마오는 붙어요. 왜? 이거 트리플토 못 붙이거든요. 힘이 빠져서. 같은 자자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나쁜 게 같은 점프를 두 개를 넣기 위해서는 하나는 연결 점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그 연결 점프에 더블토 붙는 게 최악이에요. 최악. 마음 같아서는 아사다마오도 이거 트리플토 붙이면 되겠죠. 트리플토 붙이고 싶겠지.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성이. 이거를 트리플토가 되면 이게 빠져야 되거든요. 뭐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플립 2번에 악셀 2번. 뭐 하여튼 이렇게 되면 자양롤 때문에 뭐가 빠져야 되고 뭐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사다마오는 이게 한계였어요. 신지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안 좋은 건 연결 트리플토에서 쓸 수 있는 연결 점프에서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2토. 그 다음이 뭐죠? 2토 2룹. 그 다음이 2악셀. 그 다음이 3토고요. 그 다음에 3룹인데 뭐야 이거 젠장할. 잠깐만요. 예, 자, 다시 진행합니다. 자, 연결 트리플토의 기초점은 요런 순서로 가요. 연결 트리플토가 아니라 연결 점프의 구성점은. 근데 트리플롭은 냉정하게 말하면 단독 러츠보다도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는 뺍시다 그냥. 이거는 빼고 여기서 본다면 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요즘 선수들은 러츠 플립을 다 2번씩 넣겠다. 그죠? 자, 여기서 보면 다 러츠까지만 뛰는 선수예요. 트리플 악셀 없어요. 그럼 기초점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러츠 플립이 2번씩 들어가야 돼요. 러츠 플립이 다 2번 들어가면 트리플 토는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면 어디에 붙여야 되겠어요? 러츠나 플립에 붙여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연결 토로 이 트리플 토가 한 번 들어가는 게 러츠나 플립에 들어가면 더블 악셀 트리플 토가 없겠죠? 근데 더블 악셀 트리플 토가 있죠, EA는? 왜? 러츠 플립을 두 개 다 2번씩 못 넣으니까. 일단 이거에서부터 EA이 하나가 뒤처지는 거예요. 지금. 굳이 말하면. 자, 일단 뭐 이건 좀 더 나중에 다 정리하기로 하고.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이 이제 더블 악셀 시퀀스죠. 3.3 요즘 기준. 더블토 더블룹 3이에요. 1.3, 1.7. 예, 요즘 기준. 이거 1.3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무리 다 치죠. 이건 점수가 너무 낮아요. 그죠? 그럼 요걸로 3개를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연결 점프를. 그거에 맞춰진 게 김채연이고요. 신지아예요. 이해됐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22, 23 시즌을 앞두고 요런 구성이 짜여졌어요. 그리고 더블 악셀 좌우죠. 그죠? 좌우예요. 진짜 여기까지 지그재그 잘 했죠. 그 다음에 우자가 됐죠. 뭐 이거 2번은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자가 한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우가 왔어요. 또 자가 들어갔어.
또 우가 왔어요. 즉 여기서 우자 우자 우예요. 최대한 지그재그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가 모두 오른쪽 점프가 다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점프 구성이 짜여진 22, 23 전에 앞에 빗시즌을 기준으로 한다면 신지아는 이 점프들이 0.58초를 안 넘겼습니다. 이 러처 플립들이 0.56에서 0.58 사이에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신지아는 김연아나 아사다마오에 비해서도 회전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날착지도 쓰죠. 중간에서부터. 그리고 날비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0.56에서 58 사이에 벌어지는 러처 플립을 4번을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 시즌 들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것들을 강하게 뛰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지금 0.6초 전후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랑프리 때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근데 종합선수권 오면은 요게 다시 0.58로 좀 떨어지고 요게 0.6초로는 유지되고 여기가 0.56선을 유지하면서 회전을 채웠어요. 그리고 착지할 때의 날착지도 좀 더 강하게 들어갔죠. 여기가 날착지가.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메꾼 겁니다. 제가 주니어 그랑프리 당시에만 해도 이번 시즌 들어서 이게 세지니까 여기 플립과 러츠가 세지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게 토착지 날착지에 대한 영상이었죠. 제 영상들 찾아보면 토착지 날착지라고 하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건 신지아의 이것 때문에 다뤘던 거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죠. 이거 두 개 다시 예전처럼 0.58초 이하로 떨어뜨리던가 여기를 좀 더 확실하게 날착지 하던가. 거기서 신지아가 선택했던 방법은 이쪽을 좀 더 확실하게 날착지 하는 거였어요. 자, 그렇게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지그재그 좌우 구성을 분배를 했고 여기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 힘 배분은 떨어졌죠. 냉정하게 말하면. 왜? 지난 시즌은 0.58초 이하에서 다 벌어졌기 때문에 힘 배분이 잘 돼 있었다면 이번 시즌은 힘 배분에서는 약간 밸런스가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좀 더 적극적인 날착지로 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구성이 나왔는가? 예. 요 구성은 이것이 실패했을 때 뒤에 붙일 수 있도록 한든 일종의 플랜 B를 위한 구성이라고 봐야 되죠. 자, 물론 이 점프 구성을 짠 사람이 박빛락 코치일지 신지아 본인일지 신지아 엄마일지 아니면 그 팀에 있는 다른 보조 인력들일지는 몰라요. 모르고 이 사람들이 정말 무슨 생각으로 짰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 속 마음을. 그러나 저는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좋았고 나빴고를 지금 평가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죠. 제 방식으로. 그렇게 봤을 때 좌우 좌우 우좌 우좌 우 전체적인 지그재그 구성 그리고 이 점프를 딸 때만 해도 여기가 강이 아니었다라는 점 중간 크기 형태의 점프를 4번을 띄웠다는 점 그리고 날착지 형태도 가능했다라는 점 날비틀기도 한다는 점 이런 걸 봤을 때 밸런스가 잡혀 있었던 점프 구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짜던 당시에는.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 이 더블 악셀이 그냥 트리플 악셀로 바뀌어도 문제가 없어요. 이 전체를 본다면. 왜냐면 이것들이 작은 형태거든요. 0.56초 이하의 점프들이에요. 예. 여기서 큰 점프가 와도 이거에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또다시 좀 힘이 들어가는 연결 트리플톤은 좀 더 띄엄띄엄하게 여기까지 와서야 있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트리플 악셀로 바뀌어도 되고 또 하나의 관점에서 본다면 신지아의 초등학교 시절 영상을 살펴보면 최영경 팀에 있던 당시죠. 트리플 러처를 랜딩을 막 했어요. 그런데 더블 악셀이 좀 신지아한테 미안한데 거의 등신 수준이었어요. 아니 트리플 러처까지 랜딩을 한 애가 더블 악셀이 왜 이렇게 거지 같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신지아는 더블 악셀이 자세를 안정화시키기도 전에 진도를 뺐어요. 당시에. 그래서 전체적인 점프의 기초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국의 에이스 신지아는 초등학교 때 점프가 거지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맨 앞에 오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죠. 나름의. 가장 체력이 팔팔할 때 뛴다라는 개념. 그리고 룹도 약간 회전축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점프가 안정화가 된 게 늦었어요. 정작 러처 플립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점프들이 앞쪽에 오면서 그리고 점수적으로도 상대적으로 기초점이 높지 않은 점프들이고 예.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점프 구성이다라는 겁니다. 밸런스적인 면만 따지면 올해 오히려 나쁘죠. 왜? 이게 강강이니까. 자,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자, 김천을 가볼까요? 자우자 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우가 오죠. 거기다가 또 우가 와요. 또 우가 와요. 이게 괜찮을까요? 김채연의 회전 속도는 신재하고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한국 여신 기준으로는 아주 좋은 트리플의 회전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5번 연속이네요?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이건 뭐냐면 트리플러츠 트리플토를 후반부로 못 보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네. 후반부에 보내도 자신이 있거든요. 자신이 없어요, 지금. 왜 그동안 회전 부족 판정을 계속 중간중간 받아왔으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후반으로. 거기다가 토짝지죠? 날 비틀기 안 하죠. 신지아에 비해서 회전을 채우는 요건에 수단적으로 불리해요. 그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죠. 예.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오게 되고, 그러면 이게 요쯤에 와야죠, 차라리. 여기나 이 살코가 중간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오른쪽 다리를 좀 쉬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 점프가 5개가 연속으로 옵니다. 물론 이게 김채연의 경우 0.58을 안 넘어가기 때문에 괜찮을까? 근데 그냥 김채연의 피지컬이 신지어보단 떨어지거든요. 분명한 건. 그러니까 이런 구성 자체가 좌우 밸런스가 안 맞아요. 지금. 김채연이 이게 맨 앞에 온 거는 뭐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차라리 이게 여기 오고 더블 악셀이 여기로 오는 것만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라면 어차피 김치현 트리플 악셀 안 뛸 거잖아요. 냉정하게. 그러면 이게 맨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루비 한번 오고, 그 다음 더블 악셀이 3번째로 오고, 그 다음에 요것들 중에서 살코가 중간에 끼는 형태로 갈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좌우 구분과 이런 체력 안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채연의 경우는 지금 토착지에다가 날비틀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힘을 아낄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생각보다. 김채원의 입장에서는 다 강으로 가야 돼요. 거기다가. 즉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 밸런스 이런 것들이 기초점은 잘 뽑을 수 있죠. 더블토 더블룹, 시퀀스 악셀, 트리플토. 그러니까 트리플 러츠까지 뛰는 선수가 뽑을 수 있는 거의 최상위에 가까운 기초점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좌우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 점프 구성이. 그럼 2A인으로 오면 참고로 김채연 같은 경우에 러츠는 확실한 아웃엣지죠. 러츠만 본다면 신지아 2A인에 비해서 김채연의 러츠 엣지가 아주 확실하죠. 그리고 플립의 경우에도 롱 엣지까지는 안 갈 수 있거든요. 김채연은. 자, 롱 엣지까지 안 갈 수 있다. 어텐션으로 끝난다. 플립을 한 번 쓸 이유가 없습니다. 플립 2번 넣으면 돼요. 플립을 2번 넣고 러츠도 2번 넣으니까 연결 트리플 토는 한 번,
연결 트리플 토가 한 번이니까 더블 악셀 트리플 토가 없죠.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럼 더블 토 더블 룹 넣고 시퀀스 악셀 넣는 거예요. 상향된 시퀀스 악셀을 넣는 거죠. 이렇게 기초점에서 크게 손해를 안 볼 수는 있어. 기초점에서 손해는 안 보는데 0.58초 이하의 점프라면 날착지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0.6초, 65초가 되면 토착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 높이의 점프면. 근데 0.58초 이하에서만 놀잖아요. 김채연은. 그럼 사실은 신지아보다도 김채연의 경우가 더 날착지에 가까워야 돼요. 그런데 토착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착지 방식이. 그리고 오른쪽 점프가 5번 연속 온다. 네. 그러면 여기서쯤에서는 특히나 회전 부족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 2해인으로 가면, 자, 2해인의 경우는 김채연과 신지아에 비해서 불리한 게 뭡니까? 플립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자, 2해인의 경우 초등학교 때 영상을 찾아보면 그냥 턴을 하고 롱 엣지로 뛰는 플립이었어요. 2해인의 플립은 그냥 아웃 엣지로 뛰는 플립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교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점프가 더 괴상해져요. 인 엣지로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롱 엣지 아니면 어텐션인데 굉장히 괴상한 형태의 플립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고치지 못하고 억지로 끌고 온 게 지금 형태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러츠는 변질됐죠, 이혜인이. 그래서 이 3명 중에서 엣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누구다? 이혜인이에요. 회전이 누가 가장 느리다? 이혜인이에요. 제가 왜 이혜인이 문제가 가장 많다고 얘기했는가? 이 셋 중에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룹을 먼저 띄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러츠토,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예, 여기까지는. 예. 자, 뭐 4번 연속 오긴 하죠. 왼쪽 다리 점프가. 그런데 다시 우. 그러니까 지그재그 구성이 신지아만큼 좋다고는 못해도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특별히 문제가 있진 않은데 기초점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또래에 비해서, 다른 선수에 비해서. 왜? 트리플 토가 2번 들어가잖아요. 트리플 토가 여기서 트리플 토 한 번은 다른 애들은 플립을 뛴단 말이에요. 플립. 이해되셨나요? 대신에 더블 터 더블 룹보다는 낫겠죠. 아니지. 더블 악셀 시퀀스보다는 나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플립을 한번 줄어들죠. 플립과 토룹의 기초점, 그 다음에 토룹과 더블 악셀의 기초점 차이를 생각해 보면, 예, 플립 2번 뛰고 토룹 한 번이 이득이거든요. 어쨌든 거기서는 일단 손해를 보고 들어가요. 물론 소수점 단위긴 합니다. 소수점 단위긴 하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 특히 이혜인에게서 문제가 되는 건 회전 속도입니다. 이혜인도 15프레임 가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그냥 작은 형태로 낮은 높이에서 형성이 안 됩니다. 자, 제가 플립을 고치면서 러츠가 변질됐다고 했죠. 그래서 변질된 이혜인의 러츠는 토핑 높이가 일정 이상 올라가면 엣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최대의 힘을 러츠에서 쓰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혜인은 나름대로 지금 그동안의 이 시합을 보면 대회 때마다 토핑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그때 조절해가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 하겠거든요. 타협점을 찾아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코치가 뭐라 지시한 것도 아닌데 그냥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그냥 선수의 점프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욕이거든요. 의도한 게 아닌데 그냥 점프 높이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토핑 높이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는 일관성이 없다는 거고, 이거는 수준 떨어진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인을 조금이라도 좋게 해석을 해주려면 이것은 나름대로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토픽 높이를 조절해가면서 띄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이해인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나마. 토픽 높이를 조절해가면서 띄고 있고 그러다 보니 회전 속도가 느린데 거기다가 토착지에 날비틀기도 없고 프리로테만으로 회전을 채우는 거죠. 회전 속도가 느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채공 시간이 계속 나와야 되고 힘을 아껴가면서 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EA는. 그러다 보니 뭔가 불안한 거예요. EA의 연기를 보면. 어쩔 때 로또 맞으면 오 EA 되는데 또 어떨 때는 아이고 헤이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에 비해서 불안정한 거예요. 이혜인의 경우 점수가 왔다 갔다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와가 되는데 아이고가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시즌 4대6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엣지 판정 느슨하고 회전 부족 판정도 느슨해요. 그런 대회에선 이혜인이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나름. 근데 이번 4대6 보시면 아시겠지만 엣지도 잡고 회전 부족도 잡잖아요. 그럼 이혜인은요 그냥 올가미에 묶인 형상이에요. 그런 상황이면 뭔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혜인이 4대6에선 힘을 못 썼다라는 게 그냥 이해가 되거든요. 헌데 반대로 4대6에서 이혜인이 안 좋았으니까 그랑프리에서도 안 좋았으니까 월드도 망할 거다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월드에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월드에서. 저는 이혜인이 월드 금메달을 따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말아먹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제 말? 월드에서 금을 따도 이상할 게 없고 말아먹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이혜인은. 왜? 불안정하니까. 지금 이 상황이 누구랑 이해되느냐? 네. 아사다마오. 아사다마오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 거야. 아사다마오. 엣지 잘 안 잡고 회전 부족 안 잡으면 힘을 쓰지. 예를 들면 팀 트로피 같이 일본에서 열리잖아요. 팀 트로피. 아사다마한테 관대하게 후하게 점수를 줄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대회에서는 아사다마오는 그냥 힘을 쓰는 거예요. 그냥 헤라클레스야. 그런 데선. 이에이는 한국에서 그런 대회를 잘 안 열잖아요. 한국이 뭐 고정된 그런 대회가 없잖아요. 뭐 가끔씩 4대6이나 월드를 개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해외에서 그냥 우연하게 얻어 걸려야 돼요. 그런 판정 성향이. 그래서 불안정한 겁니다. 우리가 이엔을 봤을 때 왜 불안한가? 회전 속도가 느려요. 그 다음에 플립 엣지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김채연과 신지아의 경우는 플립 엣지가 심각하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러처 플립을 다 2개씩 다 넣을 수 있고 그 다음 회전 속도가 빠르니까 여기서보다 문제가 덜한 거죠. 그럼 김채연의 경우 신지아보다 밀리는 건 네, 좌우 밸런스가 안 좋죠. 점프 구성에서.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채공 시간이나 피지컬에서 약간 밀리고요. 그 다음에 착지 방식도 토착지에 날비틀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씩 우열관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점프 구성만 봤을 때. 그리고 어디까지나 기초점 위주와 회전을 채우고 랜딩할 수 있는 이런 성립 여부만을 따졌을 때의 경우고 빗점프 요소를 다 뺀 분석입니다. 이거는. 네, 저는 빗점프에서 약하기 때문에. 제가 피겨를 왜 이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김지유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드는지. 김지유가 트리플 악셀 이상을 뛴다면 문제가 되고요. 트리플 러츠까지만 뛴다 해도 문제가 되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납득이 돼야 돼요. 지금 현재 김지우의 경우는 더블 악셀을 크게 뛰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느려진 건 정작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럼 트리플 악셀 뛰기 위해서 회전력을 가하는 동작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 김지우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러처 플립을 크게 뛰는 게 당장의 지금 문제가, 지금은 이대로 냅두면 문제가 되겠죠, 진짜. 그러나 지금 당장 김지우의 러처 플립의 회전 속도가 13프레임으로 실상 느리지 않아요, 지금은. 근데 이 얘기 할게요. 이혜인도 초등학교 6학년 때 13프레임이었어요, 러처 플립. 지금 15프레임 됐어요. 김지우의 러처 플립이 지금 크게 뛴다고 해서 회전 속도가 당장은 안 느리거든요. 그리고 신지아가 초등학교 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바보 축구 온달이었어요, 점프가. 미안하다. 오늘의 주인공은 신지아 너가 아니야. 6학년 때까지 엉망이었습니다, 신지아 점프. 그런 걸 봤을 때 김지우에게는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1년을 허비한 걸로 저는 보지만 1년 허비한 거 정도는 괜찮아. 왜? 2030년까지 시간 많아요. 그런데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늦으면 안 돼요. 자, 지금 러츠 롱엣지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점프 구성이 됐던 아사다마오, 회전 속도가 느려서 힘 조절 못했던 아사다마오, 플립 엣지가 너무 심각해서 러츠 플립을 2개씩 못 넣고 연결 트리플 토가 2개 들어가야 되는 이혜인, 회전 속도가 느려서 역시나 러츠 플립에서 힘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 엣지 때문에 변질된 러츠에서 힘을 온전히 빼지 못하는 이혜인. 과연 김지우 입장에서 이 오늘 다룬 내용이 무관할까요? 네, 초장에도 말했죠. 얘네들은 이미 다 은퇴한 애들이고요. 얘네들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크게 바뀌지 못합니다. 크게 못 바뀌어요, 이미. 나이들이 있고요. 신지아도 이미 여기서 크게 못 바꿉니다.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나빠지는 거예요. 정말 얘네들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왜 김지우의 육성 플랜이 올바른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꽤나 많은 반대 댓글들이 많았어요. 네가 뭔데? 그 댓글들의 내용은 이거예요. 네가 뭐라고? 응. 내가 낸데 뭐 어쩌라고? 지금 이 선수들이 어떤 부분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이득을 받는지 저는 이미 지금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트리플 악셀 이상을 뛰더라도 지금처럼 하면 안 되고요, 김지효는. 트리플 러츠까지만 뛰더라도 나중에 여러 가지로 애를 먹게 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냅두면. 아휴. 얼마 전이래. 지금 어저께 하고 오늘 제가 뭐 허지유가 동계체전에서 커드토를 시험 삼아 뛰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영상도 봤어요. 물론 허지유 커드토 안 된 거는 채공시간, 회전 속도 모두 부족합니다. 허지유의 커드토 12프레임이에요.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체력 소모가 예상되죠. 허지유의 커드토 11프레임까지는 와야지 0.6초 초반대에서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지유의 커드토는 좀 갈 길이 멀다입니다. 김지유 회전 속도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은 이대로 계속 그냥 가면 문제가 진짜 심각해지겠지. 나중엔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괜찮아. 점프 높이
세게 뛰던 걸 힘을 적당히 쓰면서 뛰는 것 정도로의 수정은 가능합니다. 왜? 신지아도 그랬거든요. 신지아 5학년 때 러처를 보세요. 무슨 러시아 애들 쿼드러츠 뛰는 것만큼 자세 눕혀서 뛰었던 애입니다. 물론 신지아라는 이 개체가 뭔가를 바꿔나가거나 수정하는 능력이 뛰어난 개체일 수 있어요. 왜? 박빛나 팀에서 신지아가 많은 문제점들을 고쳤지만 정작 다른 스케이터들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지아에 한해서 그게 가능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김지우는 절대 안 된다라는 보장은 뭡니까? 절대 안 된다는 전제가 뭐예요? 김지우는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시도도 안 해봤는데. 김지우 플리배지 놔둘 거예요? 지금처럼 무식하게 힘으로만 뛸 겁니까? 베로니카 질리나가 왜 러시아에서 지금 두각을 못 보이고 있는데요? 뚜베리제 측에 비해서 무식하게 힘으로만 뛰고 있어요. 베로니카 질리나. 그리고 그게 미신 플루셴코 라인으로 이어지는 그쪽 팀의 특성이에요. 약을 했더라도 같이 했겠죠. 한쪽만 했을까? 러시아 애들이? 똑같이 약을 했다 치자고. 왜 한쪽은 정리가 되는데 한쪽은 왜 정리가 안 될까? 베로니카 질리나 같은 애들이 무식하게 힘으로만 뛰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이 5명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김지우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김지우 이후에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걸 얘기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네가 뭐라고라는 식의 댓글을 쓸 거면 제대로 반박을 해봐. 덤벼봐 한번. 내가 밟아줄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